안녕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데 카톡으로 주고받은 욕설들을 캡처해뒀어요. 아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을 녹음해뒀거든요. 여러분 손 안에 스마트폰, 이게 바로 법정에서 통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카톡 대화와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더 강한 증거가 되는지 6분 만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카톡, 문자 같은 메신저 기록과 통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도 전자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법원은 단순히 있다 없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즉 증명력을 따진다는 점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는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유심증주의라는 건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증거를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같은 카톡 대화라도 어떻게 보관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증거로서의 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과 문자를 강한 증거로 만드는 5가지 방법. 첫째, 원본을 유지하세요. 단순 캡처만 해두지 마시고 카톡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원본 파일을 txt나 zip 형태로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본인에게 백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캡처 이미지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둘째, 맥락을 보존하세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올리지 마시고 그 대화의 앞뒤 흐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그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법관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셋째, 신원을 명확히 하세요. 카톡에서 닉네임만 있으면 증거력이 약해져요. 그 닉네임의 사람이 정말 상대방이 맞는지 입증해야 하거든요. 프로필 사진이나 전화번호, 실명이 드러나는 대화 또는 송금할 때의 실명 등을 통해 신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준비하세요. 넷째, 시간을 일치시키세요. 은행 이체 내역이나 통화 기록, 약속 일정과 카톡 대화의 시간대가 맞물리면 신빙성이 크게 높아져요. 3시에 돈 보내드릴게요라는 카톡과 실제 3시 5분에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죠. 다섯째, 조작 의심을 방지하세요.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저장해두세요. 클라우드, PC, 휴대폰에 각각 저장해두면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조작 의심을 받지 않아요. 통화 녹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이 증거가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본인이 녹음한 것은 통상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3자가 비밀리에 도청하거나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등 별도 요건이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 녹음할 때 좋은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화 시작할 때 처음 10초 안에 날짜와 상대방 이름, 통화 목적을 자연스럽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오늘이 3월 15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출금 상환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언제, 누구와 무엇 때문에 통화했는지 명확해져요. 둘째, 핵심 내용을 재확인하세요. 그럼 그때 빌려간 200만 원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기로 하신 게 맞죠?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상대방도 네, 맞습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명확한 증거가 돼요. 셋째, 파일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녹음 파일 이름을 2024만 315김 사장 대출 상환 통화, mp3 이런 식으로 날짜와 상대방 내용을 표시해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세요. 법정 제출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실제 민사소송이나 조정, 분쟁 조정 등에서 제출할 때 준비사항입니다. 카톡이나 문자의 경우 출력물과 전자 파일을 함께 제출하세요.
종이로 출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 전자 파일도 함께 내야 신뢰받을 수 있어요. 녹음 파일의 경우 mp3나 WAV 같은 원본 파일과 함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녹취록에는 영분 5초 김 사장 -,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스탬프를 표시해주면 더 좋아요. 너무 긴 자료는 피하세요. 법관도 사람이라 너무 긴 분량을 한 번에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주요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가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세요. 녹음 파일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은 제출 전 마스킹하거나 필요 부분만 제출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녹음하지 않거나 해당 내용이 들어간 파일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4가지. 첫째, 과도한 편집은 금물이에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티가 나거나 부자연스럽게 편집된 캡처본만 제출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둘째, 제3자 도청은 위험해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제3자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대화 일부만 자르면 안 돼요.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서 특정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전체 대화를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넷째, 시간이 안 맞으면 의심받아요. 카톡에서 오늘 중으로 꼭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실제 이체 시각이 다음 날이라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겠죠. 마지막 체크리스트. 꼭 해야 할 것들. 원본 보관 대화 내보내기와 캡처, 백업을 모두 해두세요. 맥락 유지 앞뒤 흐름과 관련 증빙의 시간을 일치시키세요. 신원 연결 실명, 연락처, 송금자명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세요. 당사자 녹음 본인이 참여한 통화만 녹음하세요. 이중 제출 출력물과 전자 파일을 함께 내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과한 편집이나 합성은 안 돼요. 제3자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 노출하면 안 돼요. 정리하면 카톡이나 녹음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원본성과 맥락, 그리고 신뢰성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혹시 복잡한 사안이 있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이나 지역법무사,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자증거의 증명력은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 수집 방법, 보관 상태, 관련 정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어르신들의 일상 권리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헬스장, 학원 환불과 해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